안녕하세요, 서동수입니다. 다들 좀 힘든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준비해 본 것은 이제 증시 반등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반등하는 좀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신호들이 아직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좀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5월 12일 그때 이후로 제가 개인 분들은 더 이상 지금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많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재반등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도 이렇게 시장이지만 우리 특히 이제 원화, 중국 위안 달러고요.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1195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1111원 1차 지지선, 그리고 이제 1145원이었나요? 1145원 2차 지지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화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인다라는 측면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장의 약세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전 저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르던 올해 1월 4일 1984포인트 대비해서 한 3% 더 올라있는 2055포인트지만 실질적으로 이때와 지금의 환율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한 4% 정도 통화가 약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원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4% 깎으면 오히려 지금 1980포인트가 우리나라 PBR 0.8배라고 하거든요. 이거보다도 지금 더 밑에 내려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2055포인트 아니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지난 저점보다도 더 싸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원인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분명히 심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3,25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분명히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의 우려로 나와주고 있다. 전저점을 깰 정도로. 분명히 달러 강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와 위안화의 약세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들이 안정권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는 위안화와 원화가 약세가 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워스트 시나리오 5%대까지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의 셀폰이랑 핸드폰이랑 랩탑, 컴퓨터를 제일 많이 판대요. 근데 여기 안에 우리의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중간재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물을 건너가게 되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계속 리비전이 이뤄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지금 거의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수가 이제 여기서 막연하게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계속 지금 최저점인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제 환율도 이렇게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와장창창 더 맛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오늘 중국하고 이제 중국 위안화하고도 이제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두 피해국의 이제 자산이 이제 외국인 유출이라든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MSCI EM 지수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국내 주식의 매도가 좀 1조 5천억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치만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레포트 통계 자료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2011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해서 외국인 주간 평균 순매수 구매액을 나타냈는데 환율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1160원에서 1200원 요 사이로 갔을 때에는 주간 2003억씩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우려를 느낀 주식 외국인들이 이제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자금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1200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1240원까지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줬었다. 오늘도 참 며칠 만에 순매수를 그래도 장중에 조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매도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줄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1200원을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1200원 넘어가게 돼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 밑 레벨로 계속 가게 되면 1160원, 1120원, 1080원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원화 강세로 이렇게 약간 그림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민은행에서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7위안인데 7위안을 요거 넘기면 미국 눈치가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될 거고, 매달 있게 되는 G20에서 거기에서 이거 넘겨가지고 막 7점 몇 가지 가게 되면 뭐 아시아 통화들 그리고 이머징 통화들 막 무너지고 이거 이제 트럼프가 위력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아구창 갈기면서 싸울 거 아니면 중국도 꼬리를 어느 정도 좀 내려서 자세를 낮추면서 들어가야지 협상 테이블로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땐 여기서는 이제 점차 여기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팍 간다거나 그리고 원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 빠져가지고 맛이 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가능성이 좀 많이 나아지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0억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변곡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진짜로 변곡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지선들을 깨고 다시 원화가 내려가고 위안화도 이렇게 다시 가게 되면, 지금 원화가 이거 언제예요? 4월 20일이면 단 한 달 만에 4%가 폭락을 했어요. 그럼 원화가 지금 상당히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다시 되돌림하면 이거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의 실적이 그 반도체의 실적 하향치가 이제 최저점이 2분기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다시 좀 들어올 수도 있다. 5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EM지수 리밸런싱이 완료가 되고 액티브 펀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뭐 이렇게 순유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최고조가 되고, 그 이제 중국이 관세를 또 6월 1일부로 때리기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져갈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직 좀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 최저점을 이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다 이것들을 떠내겠다. 우리는 싸니까 이제 지금부터 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량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원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임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좀 굉장히 안정을 찾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장에 지금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한 레벨이 어딜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원화의 움직임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그러한 해답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안화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다시 변곡이 생기면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감 있게 자기가 보던 종목을 좀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도 6월 달에는 단기간에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또 필요한 신호들이 나오고 업데이트할 부분들이 있게 되면 다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